안녕하세요 여러분, ICT가 좋다의 정보연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NFT가 허상인가 혁신인가 라는 말이 있죠. NFT는 일반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 속 유일한 개념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특정 재화의 원본이 존재하고 복사본도 여럿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이 100% 일치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여기서 잠깐, NFT의 정확한 개념이 궁금하시다고요? NFT는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암호화된 나만의 자산으로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입니다. NFT의 희소 가치를 결정하는 것, NFT를 대체할 수 없는 토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상호 교환이 불가하며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비로소 NFT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든 NFT만 붙이면 회사의 주가나 자산 가격 등이 솟구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최근 NFT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NFT의 가격이 단지 그것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환상이나 마케팅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직 공식적인 거래 및 조정기관, 표준, 법, 체계 등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수요와 공급에만 의존해서 거래를 진행한다면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일반 대중들은 NFT가 합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FT를 둘러싼 저작권과 소유권 관련 이슈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NFT가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나 미술품 등을 발행하는 데 큰 제약을 받진 않지만 이로 인해 구매자는 판매자 저작물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구매한 NFT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게임 분야에서도 NFT 적용은 크고 작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저 기존 아이템 거래 플랫폼이 가져갔던 수수료를 게임사가 챙기게 되는 과금 구조 변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 NFT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NFT 발행과 함께 속점 사기, 유사 프로젝트 사기, 지갑에 소매 넣기라는 말 그대로 타인이 내 지갑에 거래하지 않은 NFT를 넣는다는 뜻으로 지갑에 들어온 NFT를 무심코 확인했다가 지갑 전체가 해킹당하는 신종 사기 수법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월 테라 루나 암호화폐 가격 폭락 사태와 더불어 NFT 시장도 주춤세를 보이면서 NFT가 과연 안정된 가상자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NFT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제도권의 상품처럼 소비자 보호, 과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허점을 통해 돈을 벌려 하는 세력이 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 거품은 언제나 꺼지기 마련이죠. NFT는 블록체인 위에 메타데이터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원본 데이터는 온체인, 오프체인의 형태로 별도 장소에 저장되고 실제 거래는 NFT라는 증서만 거래되는데요. 만약 원본이 저장된 서버나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본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율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NFT를 신뢰할 수 있고 또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이렇게 많은 문제와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왜 NFT를 신뢰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NFT가 과연 허상인지,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혁신일지 지금부터 NFT의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살펴보며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FT의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NFT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디지털 수집품, 게임, 미술품, 엔터테인먼트, 디파이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희소성의 가치를 앞세워 구매자들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디지털 수집품의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수집품 NFT의 시초인
크립토펑크 프로젝트는 가로, 세로, 24픽셀로 이루어진 얼굴 이미지의 아바타 10,000개를 발행했습니다. 아바타가 지닌 특성이 희귀할수록 높은 가치로 평가된다는 특성을 지니는데요. 가장 크게는 1,100만 달러, 하나로 약 14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NFT는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NBA 팬들을 위한 NFT 카드인데요. NBA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담은 라이프 카드로 탑샷 서비스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사상 첫 트윗을 NFT로 발행한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나 블록체인 스타트업 22세기 미디어가 세기의 대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네 번째 대국 178수를 NFT로 발행한 것도 대표적인 디지털 수집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P2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2E는 Play to Earn의 줄임말인데요.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기존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에서 벗어나 게임 내 재화의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것은 NFT와 코인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며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흥행에 성공한 P2E 게임으로는 베트남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엑시 인피니티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출시한 미르4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품이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품 시장은 철저하게 검증된 작가들의 작품들에 한해서만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신인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적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NFT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또 누구나 자신의 미술품을 NFT로 발행할 수 있기에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기존 인식을 타파하고 MZ세대의 미술품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견인할 수 있었죠. 지금도 NFT 미술품 시장에는 새로운 작품과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그 영향력은 점차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엔터테인먼트 분야인데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NFT는 아티스트의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티스트의 음반이나 사진, 굿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수익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하이브, SM, JYP, YG, 큐브 등 대규모 엔터테인먼트사가 NFT를 활용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죠. 가상세계 속 팬덤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고 대규모 팬덤의 유입이 가능하기에 아티스트의 NFT를 쟁취하기 위한 가상세계 속 팬덤 문화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비즈니스 모델은 디파이인데요. 디파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의 줄임말입니다. 거래소, 은행, 증권사, 정부와 같이 기존 금융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중앙기관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이 핵심이죠. 블록체인의 특장점인 거래의 투명성과 공유성은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금융기관이 요구했던 비용 지출도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할 수 있어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NFT를 담보로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대출 거래 플랫폼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패션, 부동산 분야 등 NFT의 생태계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NFT의 매력에 빠질만 하죠?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대적인 기업들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시작된 이상 NFT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 산업을 걸쳐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NFT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신산업뿐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NFT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 생태계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NFT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재화나 화폐 등 경제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게임 분야는 이러한 가상 세계 속 커뮤니티 생태계를 구축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VR이나 AR 등 보조 기구로 바라보는 가상 세계가 아닌 인간의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초몰입형 가상 세계가 미래에 도입된다면 NFT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진입함에 따라 가상 경제도 점차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완성되겠죠. 그러나 과도한 가격 상승과 NFT 관련 디지털 범죄 등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정립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저작권,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NFT 권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이와 더불어 NFT 산업의 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인재 양성이나 기반 투자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해준다면 더욱 좋겠죠? NFT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ICT 스팟 이슈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놀러와 주시고요. NFT라는 큰 날개를 달고 국내 비즈니스 모델이 세계로 뻗어나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ICT가 좋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FT는 디지털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NFT를 신뢰할 수 있고 또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